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대한광통신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7%까지도 하락을 했었죠. 이게 지금 계속 연속적인 이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말 이 주주님들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봅니다. 특히 현재 이 생명선이라 불리었던 이 2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이탈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포감이 극에 달하셨을 건데,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왜 자꾸 욕먹을 거를 각오를 하고 지금 일주일이 넘게 이 대한광통신의 이 추가 하락을 경고를 해드리고 있을까요? 여러분, 제가 이 대한광통신은 처음 이 급등세를 보일 때 바닥에서 잡아드렸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남들이 다 환호를 할 때는 이제는 팔아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외쳤던 것도 저 맥정 코치죠. 상승과 이 하락에 대한 고점 역시도 다 예측을 해드렸는데, 현재는 이 하락까지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정말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 하락을 맞춘 게 기분이 좋아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제 영상을 보고 피할 사람들은 피하고 혹여나 물려있다면 이런 의미 없는 구간에서에 대한 추매를 하지 마시고 제가 반등을 예고하는 그 저점을 잘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. 제가 예고한 하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또 제가 기다린 안전의 맥점에도 거의 다 와간다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. 자, 보자고요. 제가 10일 전에 이 현재 대한광통신의 급락도 말씀을 해드렸고, 그리고 이 10일 전부터 급반등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내용을 보고 오자고요.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폼선 뒤에, 그죠? 그 뒤에는 이 급반등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자,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. 신풍제약의 이런 그림과 같은 거죠. 엄청난 이 초과열 거래 정지를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, 그리고 나서 시가를 고점으로 그저 고가를 갱신하고 주가가 밀리면서 3거래일 연속 엄청나게 강하게 하락을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. 이게 5만 원에서 무려 9만 원대니까 엄청나게 반등한 거예요. 이게 네, 보신 대로 바로 이 10일 전 영상에서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다 써놨다는 겁니다.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봐서 이 온전한 하락을 다 몸으로 맞고 있다고 하면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. 현재에 대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시나리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현재 이 대한통신 계속적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급락 뒤에 이 급 반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.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제가 이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락에 대한 생성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앞으로 이 똑같은 차트가 나오더라도 그래야지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어제도 제가 말한 게 이 대한광통신은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오늘 이제 저점이 깨지면서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A, B, C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 C파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? 바로 급반등을 만든다고 했죠. 지금 제가 노리는 거는 바로 이 급반등이에요. 급반등. 자, 저와 대한통신의 하락을 잘 피하신 분들에게는 맥점이 되는 그 기회가 될 거고,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이 탈출에 대한 신호가 되는 그 급반등이라는 거죠. 대한통신은 이 완벽한 세력주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잘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 없고, 그리고 상승이 급할수록 그 하락은 더 급하게 나오고, 또 이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은 없다는 거죠. 그 소멸 과정 속에서도 그 반등은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. 제가 하락을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하나 했던 게 바로 이번에 세력들은 이 21선을 깰 거다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.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까? 왜죠? 자, 세력들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는 절대 지지가 아닙니다. 그리고 비로소 그 지지가 깨졌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? 공포예요, 공포. 그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깬다고 했던 거죠. 지금 이 대한광통신 주포들도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지금 공포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야지 자기들이 아주 싼 가격에 다시 이 재매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지금 그 공포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다시 한번 강력한 이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은 어떨 때 또 수익이 잘 납니까?
바로 이 공포를 매수했을 때죠. 매수. 아주 간단하게 이번 중동 전쟁만 보더라도 빠질 때는 공포에 다 털린 사람들,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고점 치면서 뭐 지수도 신고가를 치잖아요. 그러면서 전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알더라도 막상 그 공포를 마주하게 되면 그 공포를 이겨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조정 구간의 형태를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. 그 공포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, 그리고 그 공포에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매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또 저 맥점 코치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할 때는 매수,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매도다. 그죠? 다시 지금 이 매수를 외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이 대한강통신 다음 주가 되면 이 투자 경고가 또 해제가 될 겁니다. 이제 그걸 트리거로 세력들은 급반등을 만든다라는 게 제 시나리오예요.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 대한강통신은 제가 이 22,000원에서 경고를 해드렸던 건 바로 이 매도 차트에 걸렸기 때문입니다. 자, 과열이 발생하면 주가가 파란 밴드에서는 이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발생시킨다는 거죠. 이 관점으로 대한강통신에 대한 고점도 말씀드렸지만, 자, 같은 테마인 이 빛과전자에서도 똑같은 그 시나리오가 나왔고,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 우리기술 역시도 우리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이 고점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죠. 자, 가장 최근에는 이 대우건설의 이 고점론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또 남겨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왜 이 대한강통신 매수를 이야기하냐 이겁니다. 자, 매수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, 자, 보시면 이제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앞에 파동 라인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맥점 차트의 정확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상승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이 급락 자리에서도 근접한 자리에서 뭐 박스 하단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 전환을 하는 시점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 맥점에 대한 차트가 이번에 지금 다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. 세력들이 현재 이 투경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에 대한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, 본래 매집을 했던 그 밴드에 다시 하락을 시키고 나서 지금 이 재매집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. 자,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. 우리가 상승을 먹고 이 하락을 피하고 지금 다시 이 상승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 논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땐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없고, 과열이 오면 쉬어감이 있고, 지금과 같은 쉬어감이 있으면 다시 상승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.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맥점 차트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. 현재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개인들 엄청나게 최근에 이 상승, 이 하락 구간에서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건 전부 개인입니다, 여러분들. 이 개인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내는 하락을 만들고 난 뒤에,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을 알린다는 거죠. 하나 예를 들면 로봇주들이 광풍이 불었을 때도 이 현대무백스죠. 자, 첫 하락이 떨어질 때 똑같이 이 과열 라인에서 매도를 이야기했는데, 그러니까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 차트를 대입해가지고 말씀드렸죠. 첫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하다. 그리고 정확히 이 맥점 밴드에서 무려 거의 50% 정도를 급등을 해줬던 거고, 자, 휴림 로봇 역시도 이 과열 밴드에서는 매도를 말씀드리고, 이 근접치에서는 이 급반등을 알리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다 해드렸다는 거죠. 특히 이 신풍제약 미리 다 비교를 해드렸죠. 10일 전에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대한강통신 여전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이 다음 주에 발생할 건데, 이 앞전의 상승을 함께하지 못했고, 그래서 현재 이 하락도 피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이번 이 맥점에 오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지금 이 하락의 끝에 저점에서 제가 반등 신호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,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했던 게 여기선 매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, 이것만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회원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거죠.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
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
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
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지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